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쉽게.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사과를 좀 많이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관련 섹터가 물론 그 전에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았죠. 좋은 이유에 어쨌든 좀 가파르게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을 좀 억누르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썩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뭐 이런 것 같은데, 현재 배터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뭘 가장 잘못 봤는지, 뭐가 이제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 보고서 5월 달에 작성했을 때랑 지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뀐 이유는 뭐냐면, 저의 이제 산업에 대한 가장 큰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이제 외부 환경의 변수들이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중장기에 대한 EV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꾼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상향 조정을 진행했다라는 게 굉장히 좋게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에는 이러면 중장기 수요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계속 이제 엑셀을 밟고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지난 이제 3년간에 20년도부터 이제 저희 하우스의 의견이었는데, 그 이후에 3분기 들어서면서 사실 매크로에 대한 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수요가 좀 안정화되고 이런 뷰로 보다가 이제 3개월 만에 그 뷰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고, 이제 그런 매크로 상황들을 반영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몇 개 업체,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일부 업체들이 이제 중장기 EV에 대한 전략들이나 이제 단기 전략들을 좀 바꾸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섹터 우려들이 조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EU도 그렇고, 뭐 2035년에 내연기관 아예 판매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사실 이런 큰 뷰가 바뀐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면 어쨌든 기업 단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시장 내에 이제 리딩 기업이 되려고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꽤 타당한 전망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매크로 환경이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약간 의외로 이런 경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OEM들이 이렇게 전략을 다시 바꿀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상반기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OEM들의 타겟,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 기조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두 번째 거는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그게 아직 유의미하게 바뀐 시그널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시그널 중에 첫 번째는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수요 전망치를 좀 낮췄고요. 낮췄고, 이제 두 번째 정책 기조는 아직은 바뀐 건 없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어쨌든 국가들도 지금 이 매크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테슬라 BYD가 너무 잘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한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절이라는 거는 전부 다 안 좋고 전부 다 전략들을 바꿨을 때 되는 건데, 뭐 여전히 판매량 자체는 테슬라 BYD 포함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장기로 좀 이제 늦추는 전략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각도에 대한 고민들, 각도가 뭐 역성장을 할 거냐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체별로 좀 나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몇몇 업체라고 하신 이제 중장기 전망을 바꾼 업체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대부분은 오히려 유지를 하고 있거나 뭐 중국 업체들은 좀 공격적인 그런 전망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의 변화는 뭐 정말 그냥 단기적으로 약간 매크로 관련된 우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매크로에 대한 우려고요. 일단 중장기에 대한 뷰도 그런데 Q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격은 작년 11월부터 빠졌거든요. 리튬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건 작년 11월이었지만 상반기에 계속 좋은 뷰를 유지했던 건 가격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Q가 계속 올라오는 걸 계속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3분기 들어서 이거 이렇게 되면 내년은 매크로가 이런 상황이면 이라는 우려들이 생기다 보니 단기적으로도 배터리 오더를 이연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거죠. 리튬 가격이 이번 분기에 빠지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양극재랑 배터리 셀 가격이 빠질 거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환경인데 굳이 우리가 지금 사야 되냐?
그럴 수 있죠. 라는 네, 고민을 하는 충분히. 거예요. 이게 네. 배터리 가격 내년 1분기까지 빠질 거거든요. 보고서를 보시면 1분까지 빠질 건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굳이 올해 연말에 사야 되냐? 우리 어차피 전략을 하는 업체들조차도 전기차 열심히 하려는 업체들도 그냥 이제 갖고 있는 재고를 연말까지 팔고 내년에 배터리 제일 쌀 때 좀 수요를 다시 올리자라는 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24년에도 배터리 수요가 뭐 어쨌든 연간으로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전기차 판매 전망치는 원래 대비해서는 10%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10% 하향 조정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점에서 29%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당 탑재량 증가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차 출시들, 네. 사이버 트럭 포함해서 신차 출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당 평균 탑재량 증가량 감안했을 때 40% 이상은 수요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좀 미리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전망 자료를 통해서 좀 길게 말씀드리고 네. 싶었는데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의 우려가 너무 커지는 게 테슬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업체가 내년에 네. 대한 0점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래도 내년에 이 정도는 성장한다라는 0점을 좀 잡아보고 싶었고 이제 그게 지금 현 수준에서 가격 지표들이 유지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 정도 수요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굉장히 터프하게 조정을 받기는 했어요. 한 상황이죠. 뭐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될지 안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섹터가 어쨌든 가파르게 좀 단기에 빠졌기 때문에 좀 이 단기 주가의 바닥을 그래도 좀 저희가 확인하려고 한다면 네네. 어떤 것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당연히 PQ를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스프레드는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PQ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P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내년 1, 2분기에는 수요가 올라오겠는데 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기대가 있으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 가격이 현 수준에서 더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관련된 얘기를 조금 보고서에 작성을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공격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수요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하긴 한데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공급단에서의 신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단에서의 신호라는 거는 뭐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그런 신호로 말씀하시는 일단 건가요? 9월 말에 네. 현 가격 정도 수준에서 9월 말에 이제 원가가 가장 높은 중국 재련소들부터 일단 1차적인 공급 감산 시그널들이 좀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바닥을 잡게 하는 요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리튬 관련된 업체들이 단기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중장기 적정 가격대는 2만 불에서 3만 불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가격 레벨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사실 수요 자체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리튬 가격 관련된 지표들을 계속 트래킹을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극단적으로 저도 요즘 너무 무섭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네. 극단적으로 리튬 가격이 더 빠진다. 그럼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서 리튬 가격이 더 무너진다라고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할 텐데 첫 네.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배터리 수요 이연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 상반기 2분기까지 가격이 한번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이연이 나올 수는 있는데 하나 더 시그널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단 조절 시그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중국의 굉장히 큰 리튬 재련 업체인 감펑 리튬 네.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19년도 공급 과잉 레벨까지 빠져버렸거든요.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순이익률이 네. 거의 BEP 레벨까지 내려와 버린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게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사실 그쪽부터 공급 조절 시그널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밀리면 저는 사실 콘솔리데이션 현상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 실적도 힘들겠지만 더 힘들어지는 업체들이 나오면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좀 정리되는 시그널들이 여기서 더 빠지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격 지표들을 일단 제일 처음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상반기에는 Q가 제일 중요하다.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매크로 때문에 Q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판가가 추가적으로 Q를 밀고 나가는 반도체 보시면 그렇잖아요. 네, 반도체가 디램 가격 빠질 때는 아무도 안 사고 안 기다리고 사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3, 4분기가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그래도 단기 수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요즘 단기 수요 데이터를 또 여전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결국은 중장기 전망들을 다 바꿨다고 해서 전기차를 안 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안 팔 건 아니고 이제 결국은 4분기 지금 10월달 데이터 포함해서 4분기에 연말 효과들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의 판매량 단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신차들 데이터를 좀 보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기대하는 모델은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라는 제품이고 네. 모델 3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리비전이 된 겁니다. 이거는 몇 년 만에 리비전이 된 네. 모델이고 10월 말부터 중국이랑 유럽에 딜리버리를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11월 달은 온기로 그 데이터들이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10월 마지막 주에 딜리버리를 시작했어요. 유럽이랑 네. 이제 막 트위터들이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받았는데 리뷰 올리고 이런 게 10월 말부터 네. 진행이 되고 있어서 모델 3 하이랜드 데이터에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11월 말에 사이버트럭 네. 이제 이벤트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딜리버리가 될지에 대한 여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GM 데이터는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M의 블레이저라는 네. 모델 역시도 이제 9월부터 조금 찍히기 시작을 했고 10월, 11월 달부터는 올라오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가 빠지는 거 보면 거의 뭐 이제 수요가 반토막 나는 것처럼 주가가 빠지고 주가도 많이 빠지지만 근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29% 정도의 성장을 보고 있고 4분기 데이터에서 이거 그래도 팔리는데 정도만 보여줘도 지금 정도 주가 레벨에서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이 세상이 굉장히 뭔가를 너무 빠르게 반영했다가 또 너무 빠르게 흩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네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의 모델 3 하이랜드 버전이 이제 딜리버리가 또 되기 시작했고 네네.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고요. GM의 블레이저 EV 같은 것들은 또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뭐 시장 성장도 전기차도 29% 이상 성장 예상하고 있고 배터리 전망은 조금 더 네네. 그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성장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약간 맞습니다. 뭔가의 모습들은 뭔가 시장의 성장이 없어진 끝나서 것처럼, 없어진 네. 것처럼 좀 반응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되게 말씀을 해주신 것 네네네네.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포인트들 이제 몇 가지 네네, 아까 리튬 맞습니다. 가격에 대한 네네. 이야기도 하셨고 거기서 만약에 가격이 더 내려가면 뭐 콘솔리데이션 같은 현상 사실 이러면 조금 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네, 네, 근데 뭐 맞습니다. 반도체도 말씀도 잠깐 해주셔서 저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굉장히 터프하게 가격 조정이 있었고 웨이퍼 투입량을 줄일 정도의 이제 그런 네네네. 공급량 조절을 한 거잖아요. 사실 저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결국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계속 해 나가고 네, 맞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온기로 온전히 반영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제가 반도 채널이랑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런 다운 사이클을 처음 저도 보는 거예요. 급격한 다운 사이클을. 네. 한 20년 전에 이제 디램과 낸드 업체가 엄청나게 많았던 그쵸. 네. 것들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빅그로스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죽어나가면서 맞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는 공급 조절을 새 업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디램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리튬도 제가 볼 업체들이 너무 많고 밸류체인들이 확장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원가 우위 업체들로 콘솔리데이션이 점진적으로 되는 구간이 처음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3년 사이클 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신규로 진입을 하고 펀딩을 받고 그렇죠. 막 이랬었던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방 수요 전망치가 거의 제가 3년 만에 처음 내린 거거든요. 지금 수요 전망치를 내리면서 이제 0점 조절을 다시 시작한 이번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사이클이에요. 라이사이클이요. 예, 폐배터리 업체거든요. 네네. 이제 네. LG한테도 투자를 받은 회사고 그쵸. 꽤 큰 회사예요. 폐배터리 산업 안에서는. 근데 그 업체가 이제 프로젝트 이연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40몇 프로가 그쵸. 빠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보던 각도가 내려오면서 이제 IRR을 계산했을 때 본인들이 2년 전에 봤던 거랑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급을 이연하고 프로젝트를 이연하는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차분해진 주가도 차분해졌지만 차분해진 상태에서 산업이 지금 수요 전망치가 떨어지는 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또 지금부터는 계속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렇다면 그래도 저희가 뭐 사실 담당하고 계신 업종들이 네네네, 꽤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기업을 좀 주목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산업 자체를 상반기까지는 확장 사이클과 리레이팅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그 전제가 수요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될 거다였어요. 그쵸. 근데 일단은 그 근거가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깨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단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하단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너무 많이 빠진 업체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물론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공격적인 행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디레이팅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 주가 하락에서도 훨씬 더 심하게 빠졌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보고서 통해서 말씀드린 건 네. 코로나 때 공장 문 닫았을 때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뭐 PB, PS, EV/EBITDA, PE가 거의 전염병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매크로가 불안하면서 수요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오히려 과거에 공격적이지 않았던 행보들이 단기 분기 실적이라던가 이런 거에 안전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 구조나 아니면 이제 단기 실적 측면에서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고 4분기에도 증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구간까지 빠진 업체들 먼저 일단 보자인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삼성 SDI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네. 저는 투자에서 싸다라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그 네네.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본업도 사실은 뭐 전방에 이제 수요 불안정성은 좀 있게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하지 않은 것들이 안정성을 좀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분들도 너무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튬 가격 추이를 보면서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빠진 업체들을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게 지금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은 4분기 실적까지는 다들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내년 전망을 봤을 때 지금 연말까지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 내년에는 사실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기를 또 모아가는 시기로 생각을 하면 네. 뭐 발상의 전환을 하면 또 그게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들을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도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